예, 안녕하십니까. 유수호입니다. 오늘은 앱 인벤터를 이용한 신호등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랩 TLC라고 정했습니다. TLC. TLC가 뭘까?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 또는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신호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그 신호등에, 그거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은 음성인식 내용을 한번 테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음성인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취하는 거거든요. 우리 실생활에 기가진이나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름으로 음성인식이 되는 서비스들을 많이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TLC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다면, TLC 앱을 만들어 본다고 그러면은, 그 음성 인식으로 동작하는 다양한 전자기기의 제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오늘 수업 내용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TLC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보통 이제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신호 제어기를 갖다 TLC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거리에 보면 다양한 그 신호등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기본적으로 12개의 신호등이 사거리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인 동작은 다들 봐왔겠지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현재 정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파란불로 넘어갈 때 잠깐 노란불이 켜졌다가 그 다음 파란불이 켜지고요. 파란불이 켜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노란불이 나와서 모두 멈추시오 하고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순서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물론 순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켜지는 이 동작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하는 사람 마음이죠. 어쨌든 우리는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 신호등과 같은 장치를 제어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핑계 삼아 TLC란 용어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하는 랩 TLC 신호등 제어기는 음성을 인식해서 신호등을 전멸은 껐다 켰다 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능은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특별한 건 아닌데, 신호등 만들기 해가지고 빨강, 노랑, 초록색 램프를 만들고 그 등을 터치하면 그 색이 표시되는 그런 그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고요. 터치하지 않았을 때는 흰색으로 표시하는 거죠. 누르면은 해당 색이 표시가 되고 손을 띄면은 흰색으로 변하는 그런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만들 때 신호등 제어 그거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앱 인벤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신호등을 빌미로 해서 이것처럼 써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등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동작하는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터치도 손을 댔을 때 띄었을 때 이걸 구분해서 제어되는구나. 이런 사항까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음성 인식을 해서 그 음성 인식된 내용에 따라 신호등을 동작시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단계는 음성 인식 내용을 표시하고 또 인식된 내용을, 즉 이게 표시된 게 텍스트로 표시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숫자 분석하는 거 해봤죠. if라는 블록 써가지고 그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출력되는 걸 해보았죠. 그 분석 내용을 여기서 이제 표시되는 그 문자, 음성을 인식하면 그걸 텍스트로, 문자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걸 갖다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특정한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램프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동작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음성 인식이라는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한 거죠. 봅시다. 제일 먼저 하려면 프로젝트 만들어야겠죠.
뭐 이런 내용은 요번 강의, 지난주 강의부터 그런 스타일이 좀 바뀌고 있는데 저는 기본 블록만 제시하겠습니다. 블록에 어느 걸 선택해서 어떻게 끌어서 어떻게 놔야 된다. 이런 디테일한 거는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됐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이쁘게 꾸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들만 어느 객체를 쓴다, 어떻게 배치하고 이건 무슨 기능을 한다. 또 나중에 블록에서 그 기능을 수행을 할 때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블록들, 즉 컴포넌트들이라고 하는데 컴포넌트 이름을 바꿔서 설정하는 거, 요 정도만. 어느 걸 쓰겠다, 이름은 뭘로 하겠다. 이 정도 사항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디테일한 요소는 충분히 학습이 됐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봅시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만드는 거는 신호등 제역이거든요. 그래서 TLC라고 했습니다. 랩 TLC, 중간에 빈칸 들어가면 안 되고 특수문자 안 되는 것도 알죠? 그리고 가능하면 다 영문 상태로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런 창이 열리고요. 여기다가 랩 TLC라고 입력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그 다음에 디자인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죠. 예, 보겠습니다. 예, 늘 이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F럼을 짜기 전에 내가 무엇을 만들 건지 앞에 설명을 했죠. 또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만든다는 것은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거고 각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앱 작업, 즉 프로그래밍 작업으로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이 작업이 좀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고 다 아는 내용인데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된 내용, 여기서 기능이 거의 다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블록을 어떻게 갖다 써야 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니까 지금 이 단계 구상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늘 습관적으로 어떤 앱을 짜기 전에는 뭘 만들 거지,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까를 좀 충분히 생각하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로 이 단계를 꼭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 TLC, 신호등 제어하는 프로그램의 뷰어, 즉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맨 윗줄에는 누가 작성한 건지 표시하는 버튼 하나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은 이런 식으로 배치됐거든요. 이 구성tex 대충 보면 감을 잡힐 텐데 일단 그림이 표현되는 영역에는 캔버스를 갖다 놔야겠죠. 캔버스 요거 좀 배치한 겁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알아서 꽉 채우는 걸로 하고요. 높이는 한 100 정도 내지 한 120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 보면 볼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 보면 세 가지 객체가 있는데 캔버스, 이미지 스프라이트, 그다음 볼이 있거든요. 동그란 형태의 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은 이 볼을 한번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다가 일단은 처음에 배치하면 다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는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를 해갖고 버튼을 하나, 둘, 세 개를 배치할 생각입니다. 이건 버튼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이걸 누르면 해당하는 색이 켜지는 걸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동그란 이 볼은 누르면 켜지고 손을 띄면 꺼지게 하려고 합니다. 누르면 켜지고 띄면 켜지고. 그래서 눌러서 이게 뭐구나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겠다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음성 인식 기능이거든요. 여기서는 스피치 레코나이저라는 그 센서를 갖다 써야 되는 음성 인식 센서죠. 예. 그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먼저 버튼으로 음성 인식 이름 텍스트 표시했고요. 이 버튼 하나 갖다 놓을 겁니다. 버튼 하나 놓고 얘가 음성 인식 기능을 동작시키는, 즉 스타트하는 그런 용도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라벨을 하나 배치했는데 이거는 음성 인식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뭐 화면 구성이 단순하죠. 예, 이 정도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세분화된 개별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연습을 해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 터치업, 터치다운에 대한 기능 점검해 보는 거고요.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음성 인식을 동작하고 인식된 내용을 표시하는, 즉 음성 인식 기능도 여기서 학습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예, 이제 어떻게 만들지, 어떤 기능을 어디에다 적용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됐다면 이제 만들어 봅시다. 디자이너, 앱 인벤터는 크게 봐서 두 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화면이 디자이너,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이 뭐죠? 블록이죠. LOCK, 블록스. 요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과정, 디자이너의 화면 설계하는 과정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화면 구성은 앞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이미 저기 캔버스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이고 색깔 바꿔볼게요. 캔버스 이용해서 그림이 표시될 공간 할당해 줬고요. 그 다음에 볼이라는 내용 있죠. 볼을 하나, 둘, 세 개 갖다 놨습니다. 볼 3개 갖다 놓은 겁니다. 볼은 갖다 놓으면 조그맣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할 건데 이거 레디우스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값을 한 50 정도로 설정하면 보기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치는 마우스를 끌어서 여기 보기 좋게 배치하면 됩니다. 색깔 표시도 다음 슬라이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3개 배치하는 이 부분은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있죠. 이거 배치한 이후에 그쪽에 버튼을 하나, 둘, 3개 배치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음성 인식도 버튼 배치한 겁니다. 얘가 버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밑에 배치해서 음성 인식 결과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스피치 레코나이저라는 요 객체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미디어에 들어가 보면은 미디어 있었구나. 센서가 아니라 스피치 레코나이저 이거 갖다 놔야 되고요. 또 나중에 처리 결과를 음성으로 한번 출력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기능도 여기다 갖다 놓아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객체거든요. 센서 같은 거라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결과값만 돌려주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받아서 다른 방식 어디에 집어넣어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은 표시되지 않는 non-visible component라고 합니다. 알고 있죠? 예, 해봅시다. 현재 디자인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앞에서 언뜻 얘기하다 말았던 거거든요. 여기에 볼을 배치했을 때 이 볼의 크기는 반지름을 50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3개 다 따로따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페인트 컬러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누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각각 선택해서 화면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고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보면서 옆에 창 열어놓고 하나하나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언제 또 해요? 뭐 이게 한 30분 남짓 되는 동영상이 있지만 30분 실제로 실습하면서 1시간쯤 걸릴 거거든요. 1시간이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따라하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기본적으로 볼에 대해서 사이즈하고 컬러가 지정이 됐으면 이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볼은 라이트라는 의미로 L자 붙였습니다. 라이트 레드, 라이트 옐로우, 라이트 그린으로 이름을 바꿔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 3개 있죠. 이건 버튼 레드, 버튼 옐로우, 버튼 그린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름을 설정하는 이유는 나중에 블록 작업을 할 때 그 객체가 무엇인지 이 버튼이 무슨 용도로 내가 쓰려고 했었던 것인지 그걸 좀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블록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이름만 보고도 이건 빨간 버튼, 이건 노란 버튼 이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름을 재정의해 주는 겁니다. 이거 호리즌탈 어레인지먼트 하게 되면 버튼이 위쪽으로 좀 붙죠. 그래서 여기 얼라인 버티컬 이거 수직으로 정렬이죠. 그래서 가운데로 맞춰주는 게 좋고요. 버튼 내 내용도 요거는 버튼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레이아웃에서 하는 겁니다. 즉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에서 이거 설정하고요. 요거는 어디서 하죠? 버튼에서 하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쁘게 꾸미는 건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여러분의 능력 있죠. 뭐 내가 그것까지 다 지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버튼 또 볼 설정하는 거 좀 설명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각 블록들의 기능들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는 프로그램 하는 과정이죠.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구체적인 블록을 갖다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그 동작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살펴봅시다. 예, 첫 번째는 버튼 한 클릭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기 맨 위에 있는 이건데 그냥 한번 그냥 놓습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내가 보통 이제 위에 넣는 거는 본인 누가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테스팅할 때 프로그램 뭐 작성하는데 화면에다 특별히 버튼을 추가로 배치하기 좀 애매해. 뭔가 잠시 임시로 쓸 때 그럴 때 여기다가 보통 기능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쓰면 빨강, 노랑, 파랑색이 나왔을 겁니다. 빨강, 노랑, 파랑이요. 근데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여기 레드는 검은색으로, 옐로우도 검은색으로,
그린도 검은색으로 되도록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름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한 번씩 써보는 겁니다. 이걸 쓰지 않는 방법도 있죠. 버튼 누르지 말고 처음에 검정색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크린 이니셜라이즈라는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열면은 동작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창이 열릴 때만. 그렇죠. 버튼 같은 경우는 내가 누를 때만 동작을 하죠.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나중에 빨강 노랑 누를 때 눌러서 켜진 건지 그냥 켜진 건지 구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요.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인 신호등 등 키는 작업 들어갑니다. 여기는 버튼이죠. B라고 되어 있으니까 버튼에 대한 거죠. 그래서 버튼 옐로우를 클릭했을 때 노란 등을 노란색으로 처리해달라. 이 색깔 블록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칼라를 이용해서 하기 바랍니다. 칼라 블록에 들어가면 색깔별로 쭉 있거든요. 색깔의 농도에 따라 노란색도 농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을 지정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가 고르기도 좀 물론 노란색을 누르게 되면 여기 색상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직접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노란색으로 설정하기 바랍니다. 요거는 초록색 버튼을 눌렀을 때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바로 노란색으로 바뀌고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끄려고 그러면 끄는 기능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메뉴에 버튼도 검정색으로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빨간색을 할 때는 좀 기능을 좀 추가한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껐다 켰다 이것보다 토글이라고 하는데 토글 기능을 구현한 예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노란색과 초록색을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빨간 버튼을 클릭했을 때 들어와서 지금 현재 램프의 색깔이 빨간색이냐라고 물어봅니다. 현재 빨간색이면 흰색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감춰졌네. 여기 빨간색입니다. 레드. 빨간색으로 켜줘. 이렇게 되면은 현재 빨간색이면 흰색이 되고 흰색이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한 블록에서 두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을 썼기 때문에 이런 걸 토글이라고 했고요. 이런 기법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구성해서 동작시켜 보고요. 지금까지는 다 에뮬레이트에서 동작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버튼과 초록색 버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구현되도록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는 걸 갖다가 한 블록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버튼 3개에 대해서 원하는 색깔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기능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지금 이 화면 중에 이 램프 이건데 밑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버튼이죠. 여기 클릭이잖아요. 클릭이라는 건 버튼이거든요. 딴 거일 수도 있지만. 요번에는 볼 클릭입니다. 볼은 거기 캔버스 위에 우리 볼이랑 객지 3개 갖다 놨죠. 빨강, 노랑, 초록. 그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르면 불이 들어왔다 손을 딱 띄면 꺼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L이에요. 램프죠. 볼. 빨간색을 터치 다운. 누르면은 빨간색이 켜져라. 이 소리입니다. 터치 다운 누르면 빨간색이 켜지고요. 그리고 터치 업, 터치해서 손가락을 딱 띄는 순간에는 다시 흰색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합니다. 누르면 빨간색, 띄면 흰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하나로 안 됩니다. 왜? 기능을 아직 구분을 했죠. 터치를 했을 때, 터치를 띄었을 때, 손가락을 눌렀을 때, 손가락 띄었을 때로 구분을 한 경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앞에 거랑 섞어도 되네. 여기에 있는 건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X, Y라고 되어 있는 이건 뭐냐고 그러면 내가 이거 램프 볼이죠. 볼을 누르고 띄었을 때 그 터치한 위치, 좌표값입니다. 요번 실습에서는 쓰지 않는데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면 다음 주에 바로 저 정도 가능하고요. 이 방식으로 해서 터치를 했을 때, 띄었을 때, 터치, 즉 손가락을 눌렀을 때, 된 순간, 띈 순간 이걸 구분해서 색깔이 표시되는 것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린에도 적용해보고 옐로우에도 적용을 해서 눌렀을 때 켜지고 띄었을 때 꺼지는 그 기능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물론 버튼과 독립적으로 되는 겁니다. 버튼이 켜놨어도 누르면 다시 뛸 때 꺼져버리는 겁니다. 잘 구분해서 한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볼 모양, 동그란 모양의 신호 등입니다. 등을 누르는 경우 그거에 대한 블록을 구성해 봤습니다.
예, 이게 오늘 한 거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는 스피치 레코너 음성 인식 기능입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은 버튼 2, 버튼 2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버튼을 먼저 배치했을 경우면 이게 1, 2, 3, 4, 5번이 될 거고요. 5번이 될 거고요. 이걸 나중에 추가했으면, 이걸 리네임 이후에 추가했으면 버튼 2로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스피치 레코나이저에 들어가 보면 콜 스피치 레코나이저라고 있고요. 거기 get text라는 이거를 실행시켜라 그 소리입니다. 이런 센서를 쓰거나 이런 거는 그걸 실행시켜라. 그리고 나서 그게 실행된 다음에 음성이 인식된 경우는 이 블록이 수행이 됩니다. 즉 이거랑 이거는 꼭 붙어 다녀야 된다는 거죠. 얘 둘은. 그래서 내가 버튼 2를 누르면은 이 기능, 음성인식 기능이 동작이 되는 거고요. 그게 동작이 되면은 화면에 이런 창이 나옵니다.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라고 음성인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쭉 하면 여기에 뭐라고 파형이 나오고요. 딱 끝나면 일정 시간 동안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음성인식 기능을 딱 종료하고 바로 after getting text라고 되어 있죠. 어떤 문자나 뭐라고 그래야 돼? 문장, 말한 내용을 가져온 이후에는 일리 들어와서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리졸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음성 인식된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을 실행시켜라. 이 창이 나오면 수행을 하고 음성 인식이 다 됐으면 일리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라벨한 맨 아래에 배치했던 그 라벨 있죠. 거기에 이 리졸트를 표시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화면상의 맨 아래 여기에 음성 인식된 내용이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로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꼭 스피치 레코나이저 할 때는 꼭 애프터 게링 텍스트라고 스피치 레코나이저 밑에 애프터 게링 텍스트가 같이 붙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실행시켜 놓고 실행 결과를 안 가져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첫 번째 블록은 이것까지는 뜹니다. 근데 인식된 내용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알았죠? 이거가 얘를 동작시키는 애고 이게 수행이 되면 일리 와서 그 결과를 여기다 저장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에뮬레이터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음성인식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작이 안 되는 거고요. 이 기능을 확인해 보려면 꼭 스마트폰에 연결시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꼭 스마트폰에서 동작시켜 보기 바랍니다. USB를 연결시켜서 동작이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에서 AI 스타터가 PC에 돌고 있는 상태에서 USB를 내 폰에 연결하고 AI 스타터가 있는 상태에서 커넥트해서 USB 누르면 바로 내 폰으로 에뮬레이터가 동작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음성인식이 바로 동작을 합니다. QR코드로 다운로드 안 받더라도 그렇지 않고 PC에서 에뮬레이터가 동작할 때는 음성인식은 할 수 없습니다. 꼭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음성 인식 내용 분석하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음성이 인식됐으면 그걸 라벨 1에 표시해줘라고 되어 있는데, 좋아, 표시해서 이걸로 인식됐어. 근데 그거에 따라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액션 취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뭔가 판단, 비교를 할 때 if 블록 갖다 놓은 거고요. 이 블록도 특이하죠. 이거 텍스트에 있습니다. contain text, 문장 중에 포함된 것이라는 소리 있죠. 그래서 여기 음성 인식된 내용 중에 그 속에 포함됐냐, 뭐가 피스 조각이죠. 빨이라는 말이 있느냐. 빨래판 해도 빨간불 켜집니다. 빨대 해도 빨간불 켜집니다. 왜? 내가 프로그램 이렇게 짰거든요. 빨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정확히 하려면 빨간 또 빨강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어쨌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음성 인식된 문장 중에 빨이란 단어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블록이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있으면 빨간불, 빨간 램프에 빨간 등 켜고 그리고 노란 거 끄고 초록색도 꺼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해달라. 요건 텍스트 투 스피치. 우리 그때 그 non-visible component 밑에 두 개 갖다 놨었죠. 스피치 레코나이즈. 그 다음에 그 텍스트 투 스피치. 거기서 말해주는 음성 서비스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빨간 등을 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앞에서 작성한 스피치 레코나이즈드 애프터 게링 텍스트라는 이 블록 밑에 여기다 좀 추가해 집어넣은 겁니다.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여기서 빨간 등의 대상, 빨간이란 말, 빨이란 단어를 음성 인식된 문장 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빨간 등을 켜고 나머지 다 꺼버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켰다고 말 서비스 해달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게 음성 분석입니다. 인식 내용 분석이라고 했죠. 예, 조금 아까 음성 인식 내용 분석했고요. 인식 내용에 따른 동작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아, 이건 빨간색이 아니라 이제 파란색으로 바꿨네. 이 블록 안에 들어있는 이 블록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갖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에 대해서 초록이라고 하고 파랑이라고 했네. 여러분이 알아서 설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가진이라서 음성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얘는 그 내용을 쭉 받아들여서 텍스트로 담은 다음에 그 문장을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복잡한 문장을 분석하는 기능까지 넣지는 않았습니다. 뭐 기가진이 아까 BTS 음악 틀어줘 이렇게 되면은 기가진이가 BTS란 말, 음악이란 말, 틀어줘란 말을 분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보다 단순하게 했습니다. 조그맣게 얘기했듯이 BTS 음악 틀어줘 유튜브에서 이렇게까지 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핵심 네 단어를 추출하고 그 순서를 분석한 다음에 즉 if문이 여러 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거고요. 그런 걸 이제 여기서 좀 추론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해주면 아주 고맙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불만 껐다 켰다 할 거기 때문에 일단 키는 기능만 다 집어넣었습니다. 빨, 노, 초인데 파랑으로 했네. 요 말이 나오면 그 등을 키는 거죠. 요거는 확대해 놓은 내용입니다. 요 내용과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냈을 때, 옆으로 분리했을 때 보면 get result의 x자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소리죠? 이 result라는 요 값은 요 블록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제공된 블록들은 요 블록 안에서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딴 데서 쓰고 싶으면 별도의 변수를 지정하고 거기에 저장을 바깥쪽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variable initialize 해갖고 별도로 지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밖으로 뺄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해서 음성 인식을 통해서 등 4개가 3개가 켜지는 기능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미 켜져 있어도 얘는 똑같이 받아들이고 또 킨다고 나올 겁니다. 조금 아쉽죠? 아쉬움이 있어야죠. 과제로 낼 거니까요. 여기까지 빨리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실습한 그 랩 TLC 신호등 제어하는 거, 음성 인식하는 기능은 AI 스타트에서는 터치하는 기능, 버튼 누르는 기능만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피치 부분은, 음성 부분은, 안 써져. 음성 부분은 에뮬레이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PC상의 에뮬레이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죠? 즉 여기서는 그냥 버튼의 동작, 터치 기능만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동작시키는 기능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앱 인벤터 툴에 일단 AI 스타터 외부에 있는 거죠. 이게 실행시켜 놓으면 이 창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또 이렇게 시장면 여기 들어있네. 그 다음에 바로 이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 이거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 눌러봤자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작이 되나 안 되나 의미 없을 겁니다. 이 윗부분에 대한 동작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버튼도 동작을 하네요. 꼭 실습은 직접 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을 거라 난 믿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빌드 시켜서 QR코드로 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 메뉴 누르는 건 알고 있을 테고요. 다운로드 한 이후에 실행시킬 때 이런 말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다른 센서 기능을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폰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거기서 추출해 쓰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 중에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실행을 딱 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창이 또 뜰 겁니다. 안 뜰 수도 있고요. 오디오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까? 했을 때 허용 눌러줘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 쓰는 거 안 했지만 여기서 내가 짜는 앱을 하는데 앱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전에 꼭 본인한테 확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눌러줘야 되는 거고요.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동작을 확인할 수가 없죠. 구글의 나름대로 보안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QR코드 만들어 봅시다.
예, QR코드 이렇게 생성이 됐으면 요즘 와가지고 이게 구글의 사용자가 점점 많아져서 그런지 특히 앱 인벤터에 대해서 조금 비지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 그림이 왜 나왔나? 재활용. 오케이, 오케이. 예, 다운로드 받고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폰에 뜰 겁니다. 아, 이거 실제 폰입니다. 여기 적혀 있죠? 삼성 플로우.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삼성 플로우 깔아가지고 내 폰에 있는 영상을 PC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보기 바랍니다. AI 스타터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AI 스타터 썼을 때 USB를 연결하면 폰의 내용을 폰에서 봐야 되는데 이 삼성 플로우를 설치해 놓게 되면은 PC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의 동작도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고요. 몇 가지 조금 불안한 건 있는데 괜찮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기 PC에도 삼성 플로우 깔고요. 자기 폰에도 삼성 플로우 깔기 바랍니다. 아이폰이요? 아이폰 안 됩니다. 네. 아이폰이 지금 앱 인벤터 같은 경우에 앱 인벤터 베타 버전이 지금 아이폰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완전히 지금 테스팅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걸 쓰라고 지금 권하진 않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앱 인벤터 베타 버전, iOS를 위한 그 베타 버전을 점검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눌러가지고 폰이니까 내 폰에서 동작하는 거니까 터치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기능까지 모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디자이너 창입니다. 혹시 누락된 게 있거나 잘 동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이 내용, 특히 컴포넌트 내용 요거 잘 맞춰서 해보기 바랍니다. 아직 아이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바로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디자이너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된 상태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그 구성한 디자이너 내용은 이 블록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설명할 때 지금 블록을 어떻게 했냐. 처음에 버튼, 전체 그 검은색 키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 버튼 있죠. 버튼, 빨간색 버튼, 그 다음에 노란색 버튼, 초록색 버튼 누르는 경우, 그 다음 볼 클릭하는 경우 세 가지 구분했습니다. 얘는 버튼 눌렀을 때, 띄었을 때, 눌렀을 때, 띄었을 때. 그래서 세 가지 컬러에 대해서 제어한 거고요. 그래서 음성 인식하는 부분은 얘가 음성 인식을 스타트 시키는 거고요. 인식된 내용은 이게 1, 2 들어와서 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빨간 거, 노란 거, 초록불을 켰다 켰다 켜는 끄는 기능 안 넣었죠. 켜는 기능에 대한 음성 분석하는 과정 블록들 여기 좀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것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으면 나랑 동일한 기능, 내가 설명하는 거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죠? 아, 멈추고서 해봐야죠. 쳐다보면서 지금 강의 시간 30분 넘었네. 금방 끝나겠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배우려고 시작한 건데. 오케이? 멈춰놓고 동작 시켜보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아이콘 설정하는 거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아이콘 설정이 뭐냐 그러면 앱에 보통 설치가 되면 이런 식의 아이콘이 나올 겁니다. 이게 기본 아이콘이거든요. 앱 인벤터에. 이거 아니고 나는 내 그림, 내 얼굴을 들어가게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아이콘을 추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디자이너 창에 보면 오른쪽 밑에 미디어 있죠? 미디어에다가 나는 요 그림을 썼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의 사진도 좋고 연예인 사진도 좋고 아니면 그냥 단순 캐릭터 아이콘도 좋습니다. 그림 파일을 하나 확보하고요. 미디어에다가 파일 선택해서 업로드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린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크린 1을 선택한 상태에서 내려가다 보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잖아요. 아이콘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업로드 파일 눌러가지고 누르면 바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올려놓은 이 파일을 여기서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치되는 과정에도 여기 내가 선택한 아이콘이 나오고요. 설치된 후에도 내 폰에요. 스마트폰에 설치했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설정한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본 순간에 이건 누가 짠 프로그램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점도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큰 그림 쓰지 맙시다. 너무 조그맣게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림 하나 정도. 보통 사이즈 50에 50 픽셀 정도, 한 100에 100 정도 픽셀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나는 한 150에 이게 얼마짜리더라? 100에 100 아닌가? 150에 150 이 정도 사이즈 했습니다. 어쨌든 아이콘 설정해서 이 화면도 캡처해서 과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호등을 제어하는 앱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는 신호등 제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였죠? 음성 인식이죠. 음성 인식. 음성 인식하는 거를 음성 인식하는 걸 했습니다. 음성 인식은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바꾸는 것만 능사가 아니죠. 이거를 분석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좋죠. 저기서 말한 의미. 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뭐 간단한 원리 해봤습니다. 이 분을 써서 특정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했죠. 예, 인공지능 음성 인식은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음성 인식.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막강한 후원자 구글이 만들어서 제공을 했거든요. 걔가 쓴 도구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인식된 내용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인식된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음성 인식이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죠? 예, 따라오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슬라이드 하나 더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다음에 기능을 추가한 앱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한 것으로는 너무 좀 단순해 보여가지고 몇 가지 기능을 더 집어넣고자 합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신호등이 색별로 켜거나 끄는 동작이라 켜는 동작만 했죠? 켜거나 끄는 동작, 끄는 것도 구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켜져 있으면 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블록 짜집게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빨간불 켜, 노란불 꺼 이런 식으로 빨강, 노랑, 초록이란 단어가 인식된 이후에 꺼, 켜 이런 말을 요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 문장 속에 켜가 들어있는지 끄다인데 끄다, 꺼라 뭐 이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그걸 꺼버리는 거죠. if가 두 단계로 구성이 되도록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 기능 첫 번째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과제로 낼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한꺼번에 켜거나 끄는 거. 전체 꺼, 전체 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블록도 추가해 주기 바랍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요거 두 번째 기능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신호등 켜고 끄는 동작 결과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음성으로 출력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앞에 블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아니네. 이거는 이 기능에 따라서 음성이 출력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무엇 켰습니다. 무엇 껐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내가 추가로 제시한 이 작업들은 앞에서 한 블록 있잖아요. 그거보다 그만큼만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if 속에 들어가야 될지 밖에 들어가야 될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숫자 분석하는 거 한번 해보았죠. 그걸 잘 참고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까지 구현된 거를 나는 여러분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색깔별로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걸 음성으로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를 한꺼번에 켜거나 끄는 거. 전체를 한꺼번에 켜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란 말이 들어갈 건지 한꺼번에 켜 이럴 건지 이건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나는 그냥 전체란 말, 전체 켜, 전체 꺼 이런 거. 한번 써봐. 신호등을 색별로 끄거나 켜거나 하면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빨간불 켜, 또 빨간색, 노란색 켜 이런 식으로 색을 두 개, 세 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빨간불, 노란불 켜, 빨간불, 초록불 켜, 또 노란불 꺼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그리고 또 험하게 돌리는 방법도 있죠. 빨간불 켜고 노란불 꺼, 초록불 켜고 노란불 꺼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명령도 한번 내려보기 바랍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무엇을 더 배워야지 그것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나오길 바랍니다. 잘할 수 있죠? 예, 잘할 거라 믿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기능들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픈 채팅방에다가 문의하기 바랍니다. 네, 먼저 문의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기억을 했다가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걸 안다는 거죠. 새로운 걸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는 그게 더 소중한 가치가 될 겁니다. 당장의 학점이 뭐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교양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교양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하다가 안 되면 꼭 문의하고요. 할 때까지 한번 해본 다음에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